아, 그거 손다영이 아니야? 네, 좀 편집하면서 시작합시다. 우리 1차 부등식. 여러분, a가 0이 아닐 때 ax는 b라는 식이 있다고 합시다. a가 0이 아닐 때 우리는 이런 거를 방정식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a로 나눠서 x는 a분의 b다 라고 구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방정식과 비교를 해서 오늘은 방정식과 계속 비교할 건데 AX가 B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부등호라고 부르죠. 부등호를 포함한 식, 그래서 이런 거를 부등식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제 X의 해를 한번 구해볼까? 방정식에서도 X에 대해서 해를 구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부등식도 마찬가지로 X에 대한 해의 범위를 찾는 게 목적이 될 거예요. 그래서 x에 대해서 해를 구하려고 해보니까 그러면 나 이거 x는 a분의 b보다 크다 라고 하면 되겠다. 맞나요? 틀렸어요. 왜 틀렸어요?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검증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부등식은 방정식과는 약간 다를 거야. 비슷하지만 약간 다를 거야. 그래서 오늘은 부등식과 방정식의 같은 점, 다른 점부터 먼저 살펴보고 같은 점, 다른 점. 같은 점, 다른 점에서 조금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일반적인 부등식을 풀이하는 거, 1차 부등식을 풀이하는 건 여러분 잘 할 줄 알아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내용, 연립 부등식이라는 녀석을 해볼 거예요. 오늘은 연립 부등식 중에서도 특히 연립 1차 부등식, 1차 부등식이 2개 이상 겹쳐 있을 때 그걸 풀어볼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 1차 부등식을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부등식을 풀어볼 거야, 오늘은. 부등식을 푼다는 얘기는 부등식을 풀어서 해의 범위를 찾는 거, 다시 부등식에서부터 해의 범위를 찾는 거, 또는 해의 범위가 나와 있을 때 해의 범위로부터 부등식을 완성하는 거, 이거 두 개를 마스터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게 각각의 케이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본다. 아까 하던 얘기 이어서 마저 하죠. 부등식과 방정식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이거였어요. 얘는 방향성이라는 게 없어.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A가 0이 아닌 조건이 있으면 그냥 A로 쭉 나누면 얘가 바로 해가 됐어요. 근데 얘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방향성이라는 게 존재하죠. X가 크다가 될 수도 있고 작다가 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방향성에 대해 조심해야 돼. X의 개수가 즉 지금 여기 나와 있는 A가 0보다 큰지 또는 0보다 작은지를 항상 체크할 것. 이게 첫 번째 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부등식을 풀 때.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는 거 조심하라는 얘기야. 부등호 방향 바뀌는 거 방금 어떻게 했을 때 음수로 나눌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요. 또는 음수를 곱했을 때도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요. 이건 살짝 사이드긴 한데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케이스를 쌤이 몇 가지 더 얘기를 해줄게. 이것도 좀 잘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번은 당연히 저거지. 음수로 곱한다, 나눈다. 이게 1번이야. 그 다음에 2번. 여러분 양변을 제곱한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와 3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아니다. 마이너스 2와 3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이때 3은 마이너스 2보다 커요. 그래서 양변을 제곱할게. 양변을 제곱할 때는 마이너스 2를 제곱하고 3을 제곱하니까 마이너스 4보다 9가 작다라고 해서 얘는 제곱했을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아. 반면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이 있다고 합시다. 이때는 제곱 한번 해볼까요? 제곱하기 전에는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3보다 크죠. 수직선상에서 바로 보일 건데 제곱하면은 4와 9라고 해서 부등호 방향이 바뀌게 돼요. 제곱하는 거 부등호 방향이 바뀔 수 있겠다. 그지? 어떤 경우에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을까? 언제는 바뀌고 언제는 안 바뀌는데?
조금 더 예시를 들어줄까요? 2랑 3 보시죠. 2랑 3 원래 부등호 3이 더 크죠. 이거 제곱하면은 어떻게 되지? 이거 제곱하면은 4, 9 이렇게 되죠. 얘 부등호 방향 안 바뀌어요.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 했고 마이너스 2랑 3 했고 2랑 마이너스 3 해볼까요? 2랑 마이너스 3 2가 더 커요. 이때 제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요. 여러분 이제 느낌 왔죠? 그렇지. 절대값을 씌웠을 때 거리 더 큰 것 쪽으로 바뀌는 거고 이게 같은 얘기가 뭐냐면은 제곱한 거랑 여러분 방금 얘기 잘했어. 절대값을 씌웠을 때는 부등호 방향 바뀌는 게 똑같아. 제곱과 절대값은 부등호 방향을 공유해요. 절대값으로 했을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면은 제곱했을 때 바뀌는 거고 반대로 절대값을 때 안 바뀌면은 제곱 때 안 바뀌는 거야. 이거 두 개는 같이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는 이렇게 생겼어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2와 3을 예시로 들어봅시다. 2보다 3이 더 크죠? 이번에는 뭘 할 거냐? 역수를 취해 볼 거예요. 2분의 1이랑 3분의 1 이렇게. 누가 더 커요? 2분의 1이 더 크게 되지?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다. 다른 경우 당연히 볼 거예요.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도 볼 거예요. 여기에서 누가 더 크지? 마이너스 2가 더 크지? 그럼 역수를 한번 취해볼까? 역수를 취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마이너스 3분의 1 중에 누가 더 크게? 마이너스 3분의 1이 더 커요. 이거 수직선 그려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고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 있고 마이너스 3분의 1 여기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이 더 커요. 어쨌든 부등호 방향 바뀌는 거 확인했어. 이번엔 이건 어떨까? 2랑 마이너스 3 얘는 2가 마이너스 3보다 커요. 그러면 2분의 1이랑 마이너스 3분의 1이랑 아무리 역수를 취한다고 해도 부호가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얘는 바뀌지 않아요. 그럼 이제 결론 내릴 수 있겠네. 언제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그렇지. 두 개 부호가 같을 때는 바뀌는 거야. 자, 3번 역수 케이스에 역수 취하는 경우에 부등호 방향이 바뀔 수 있다. 근데 역수 취할 때는 언제만 바뀌더라? 얘는 부호가 같을 때만 방향이 바뀌더라. 그래서 총 세 가지 케이스가 있고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당연히 음수. 음수를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쓸 거고요. 사실 제곱, 절대값, 역수 이거 전부 있잖아. 음수의 성질로부터 다 유도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메인은 이거다. 음수를 통해서 부등호 방향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를 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x의 개수 앞에 붙어있는 이 녀석이 음수인지 양수인지를 반드시 검증을 하고 문제를 풀겠다라는 얘기인 거야. 음수 검증을 조심하자 이 얘기. 좋습니다. 사이드는 넘어왔어요. 다시 메인으로 들어와 보죠. 음수와 양수를 열심히 얘기했는데 그러면 한 녀석이 삐져요. 음수도 양수도 아닌 녀석 누구야? 0. 그렇지. 0. 0은 삐져. 그러니까 0 좀 달래주러 가자고. 무슨 얘기냐면 우리 예전에 항등식이라는 걸 했어. 이거 마치 항등식이랑 되게 비슷한 거야. 여기에서 A가 만약에 0이라고 해보자. A가 만약에 0이야. 그러면 0은 B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으로 바뀌게 되겠지? 그러면 이거는 언제 성립하는 걸까? B가 0보다 작으면요. 이거는 항상 성립해. 이 항상 성립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여기 원래 AX가 있었던 식이었잖아. 내가 X에다가 어떤 녀석을 갖다 집어넣던지 그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는 뜻인 거야. 항상. 기억나요? 항등식 했던 거? 그래서 비슷하다고 한 거야. 반대로. 만약에 B가 0보다 크다면 어떻게 되겠어? 얘는 무슨 X를 갖다 집어넣더라도 절대로 성립하지가 않죠. 그래서 근이 없는 거야. 그러면 얘는 문제에서 어떻게 활용되느냐?
사실 이거 항등식 때도 그랬는데 그때 여기 A가 0이다. 그러니까 이건 항상 성립하니? A가 0이다. 이거는 근이 없니? 이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문제 조건상 이렇게 나와요. 다음 그 문제에서 AX가 B보다 크다가 항상 성립하도록 얘가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A의 범위, B의 범위를 찾아라. 혹은 A, B의 조건을 말하여라.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조금만 예시로 들어보죠. AX 플러스 5가 EX 마이너스 B 라는 이런 부등식 AX 플러스 5가 EX 마이너스 B보다 크다라는 이런 부등식이 있어. 이 부등식이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기 위한 AB 조건을 말하여라 라고 나온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냐면 다시 방금 중요한 키워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도록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얘를 넘겨. X는 X끼리 아닌 건 아닌 것끼리 넘기고 그럼 A-2의 X가 5-B가 될 거예요. 모든 실수 X라 그랬으니까 얘는 A는 뭐다? 무조건 X의 개수가 0이 되어야 한다가 1번. 그 다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려면 그럼 오른쪽은 양수여야 돼? 음수여야 돼? 얘는 음수가 돼야겠지. 여기가 이미 0이 됐으니까. 그래서 2번 오른쪽은 음수 5-B는 0보다 작다 해서 B는 5보다 크다. 이렇게 문제 해결하시는 거라고. 알겠죠? 그래서 이게 특이한 게 여기 이거 A가 0인 경우에 조금 특이해져요. 이때는 순서를 잘못 적었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또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아니면 해가 없다 라는 조건이 있을 때 모든 실수 혹은 해가 없다 라는 조건이 있을 때 우리는 뭘 활용을 하자? 최고차항의 개수 A는 0이다 를 쓰자. 그 다음 두 번째 그 상수항 부분은 알아서 조건 맞춰서 해주시고. 됐죠? 여기까지가 1차 부등식이었어요. 지금까지 한 내용은 여러분들 중학교 때 한 내용을 복습한 거예요. 사실은 중학교 때 이거 다 했어요. 했죠? 비슷한 거 완전히 똑같지는 않았지만 비슷하게 했어. 그럼 이제부터 고등학교 내용으로 들어가 보자고. 쌤 고등학교 내용은 많이 다른가요? 똑같아 190페이지. 이번에는 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거예요. x가 3보다 크다. 그 다음에 x가 4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하나 있으면 1차 부등식이라고 할 거예요. 또 이거 하나 있으면 1차 부등식이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식이 두 개가 있어요. 방정식이 두 개 있으면 우리 그거 뭐라 불렀지? 연립방정식이라고 불렀지. 방정식이 두 개 있으면. 그럼 부등식이 두 개 있으면 뭐겠어? 연립부등식이지. 심지어 이거는 연립부등식은 연립방정식보다 더 쉽다? 연립방정식은 미지수가 두 개가 넘어요. 두 개 이상이 돼요. 그러니까 막 가간법이니 뭐 대입법이니 해가지고 미지수 하나 줄여가지고 뭐 하는 거 그거 있잖아. 연립부등식은 훨씬 쉬워. 수직선 그리세요. 수직선. 연립부등식에서 수직선. 3보다 x가 크다. 4보다 x가 작거나 같다. 그러면 해가 뭐게? 겹치는 부분이겠지. 그래서 해는 3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면 돼.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그냥 두 개 같이 써주면 되는 거야. 쉽다 그지? 한 번만 더 해볼까? 이거 뭐 놀리는 것도 아니고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뒤로 넘어가서 필수의 제3번
192페이지. 4x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이 2x보다 작다. 와 5x 마이너스 11이 2 곱하기 x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되어 있어요. 192페이지 필수예제 3번의 1번입니다. 이거 한번 풀어보자고. 여러분 지금 보면은 여기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두 개를 바로 수직선에 표시해서 해의 범위를 구했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 할 일은 뭐겠어? 각각의 각각의 부등식을 먼저 풀어줍시다. 한쪽으로 정리하자 얘기예요. 정리하면 4x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 2x보다 작더라. 그러면 왼쪽 이거 x 그 다음에 2x x 이렇게 싹 넘기니까 x가 3보다 크다 라는 해가 나온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봅시다. 이건 2x 플러스 2가 될 거예요, 오른쪽은. 그래서 이걸 다시 넘기면은 3x가 11이 넘어가니까 13보다 작거나 같다. 숫자가 이게 맞아? 숫자가 맞네. 그러면 x는 3분의 13보다 작거나 같다. 3보다 크고 3분의 13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지금 엄청 우스워 보이지만 습관적으로 부등식에서는 수직선 반드시 해줘. 전에 그 치환 안 하면은 치환했을 때 범위 안 하면 지옥 간다 했지. 여기선 수직선 안 쓰면 지옥 간다. 반드시 하셔야 돼요. 3보다 크거나 같고, 이거 우스워 보여야 해야 돼. 진짜 우스워 보여야 돼. 해야 돼. 3분의 13보다 작거나 같다. 이따가 왜 그런지 다 설명해 줄 테니까 일단 처음에 습관부터 수직선 쓰세요. 405번에 1번만 해봐. 우리는 공통되는 부분을 해 라고 얘기한다. 둘 다 만족시키는 범위를 해 라고 한다. 조금 이상한 게 있을 건데 한번 풀어봐봐. 벌써 지옥 갈 사람 한 명 찾았네. 뭐가 이상하죠? 자, 솔직하게 양심 고백하자. 수직선 안 그린 사람. 지옥 간다 진짜. 그리라 그랬어. 해 찾으면 일단 두 개가 나오죠.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랑 x가 4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맞니? 3 아니야? 1이야? 선생님 숫자를 잘못 봤다. 1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4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는 거 맞아요? 그러면 잘 봐봐. 연립부등식이라고 하면은 둘 다 만족하는 범위를 얘기를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숫자 뭐 2, 3 이런 애들은 이 1보다 크거나 같다는 만족해요. 4보다 크다는 만족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거 아니에요. 반대로 여기 안쪽에 들어간 숫자는 어때? 얘는 1보다 큰 것도 맞고 4보다 큰 것도 맞으니까 성립하네. 따라서 겹치는 범위는 x가 4보다 크다라고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겹치는 범위가 이런 식으로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골라봤어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연속해서 연립부등식의 풀이법 할 건데, 일단 1번 기본 마무리 됐죠? 기본은 뭐다? 일단 각각 푼다. 그리고 공통범위 한다. 이때 중요한 거는 수직선. 수직선으로 표현하기. 2번 A보다 B가 크고 B보다 C가 큰 꼴을 해보도록 합시다. A보다 B가 크고 B보다 C가 큰 꼴.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식을 A는 B는 C라는 식을 우리는 연립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이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 어떻게 했어요?
여기 중에 적절히 두 개의 식을 골랐죠. A는 B다, B는 C다 라고 골라도 됐고요. A는 C다, B는 A다 라고 골라도 됐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마음대로 골라 잡아가지고 세 개 중에 두 개만 적절히 뽑기만 하면은 오케이였어. 그치? 근데 응? 그치. 뭐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 이제 나를 좀 파악하기 시작했네, 내 수업을. 여러분 여기는요 A는 B하고 B는 C하고의 관계가 뭐라고 해야 되지? 명확해요. 그러니까 함부로 일병이 바로 바로 이게 병장한테 갈 수 없는 거야. 이 조그만 애가 1학년이 갑자기 3학년한테 까불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1학년과 2학년, 2학년과 3학년, 즉 왼쪽에 있는 녀석, 그 다음에 중간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바꾸는 거, 얘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1학년이 다이렉트로 3학년한테 가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돼요. 알겠죠? 이것만 지키면 이거는 그냥 그대로 연립부등식 풀이 그대로 하면 돼. 한번 연습만 해보자. 바로 오른쪽 페이지 필수 예제 4번입니다. 3x-10 이 5x 플러스 2가 8 플러스 3x보다 작거나 같다. 오케이. 그러면 방금 얘기한 대로 왼쪽 두 개, 오른쪽 두 개, 중간 가운데를 기준으로 그럼 3x-12, 5x 플러스 2보다 작다니까 넘기고 해가지고 2x, 여긴 2x 넘기면은 마이너스 12. x는 그럼 마이너스 6보다 크다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5x 플러스 2, 3x 바로 넘어갈게요. 얘는 2x, 그 다음에 이렇게 넘기면 6,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해는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규칙 하나만 지켜주시면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조금 어려운 거 해볼까? 408번 해보세요. 현아 몇 개 나왔어? 몇 개 나왔어? 좋다. 잘 풀었구나. 할만하니? 좋다. 여러분 정수의 개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 물론 아는 친구도 있을 거야. 부등호 그거 맞아. 여러분 1부터 x가 10까지라고 했을 때 정수 x는 몇 개 있나요? 라고 하면은 이거 10개예요. 그죠? 손가락 하나씩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했던 거니까 1, 2, 3, 4 손가락 몇 개 있어요? 그거 문제랑 똑같은 거잖아. 다음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부등호 하나를 빼볼게요. 1보다 x가 1 이상 10 미만이라고 했을 때 이때 만족하는 정수는 9개가 되죠. 반대쪽을 빼더라도 마찬가지인 거야. 이렇게 왼쪽만 빼볼까? 왼쪽 부등호를 빼더라도 마찬가지로 9개가 되는 거고, 그리고 둘 다 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8개가 되겠죠. 그렇죠? 자, 이때 이거를
한 이유는 뭐냐면 맞아. 우리가 정수의 개수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게 방법론적인 얘기인데 먼저 1부터 10까지 부등호가 둘 다 들어있는 경우에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다음에 하나를 더해 주셔야 돼요. 10 빼기 1을 한 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해주는 거야. 등호가 둘 중에 하나만 들어있을 땐 그러면은 그냥 빼기만 하면 되는 거야. 만약에 등호가 둘 다 없어? 그러면 10 빼기 1을 한 다음에 빼기 1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제 이게 웃으면서 비웃으면서 그러지 말고 쌤 저거 누가 못해요 그러지 말고 예를 들어서 여기 15부터 x가 100만 이렇게 있으면은 야 이거 x 몇 개 있니 정수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 이거 하나씩 세다가 이제 손가락 다 부러진다고. 그죠? 그러지 말고 100만에서 15를 뺀 다음에 등호 둘 다 없으니까 하나 더 뺀다. 지금도 그렇게 구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5개 이렇게 하나씩 세지 말고. 알겠지? 좋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해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특수해. 특수해라는 거는 앞에 칠판 한번 보세요. 부등식을 풀어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깨달았어. 아, 부등식은 방정식과 다르게 다른 점이 하나가 더 있어요. 해의 범위가 그러니까 해가 범위 형태로 주어지더라. 방정식은 x는 뭐 딱 이렇게 주어졌던 거에 반해 부등식은 x는 뭐보다 크다 또는 x는 뭐보다 작다 또는 뭐 여기에 등호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거는 일반적인 케이스에 대한 얘기고 특수한 케이스 부등식에서도 해가 딱 하나의 숫자로 주어지는 경우가 존재해요. 언제 그러냐? 이를테면 x가 3보다 크거나 같아. x가 3보다 작거나 같아. 내가 부등식 두 개를 딱딱 풀었더니 하나는 x가 3보다 크거나 같아 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고 또 다른 하나는 x가 3보다 작거나 같아 라고 해서 이렇게 나온다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애는 누구밖에 없어. x는 3밖에 없는 거잖아. 그지? 부등식을 풀어도 해가 하나일 수 있다. 그리고 이 하나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거 그림을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인 경우에는 뭐다? 그 해를 중심으로 좌우로 찢어지는 케이스구나. 둘 다 부등호가 있고 하나는 A 이상, 하나는 A 이하라고 되어 있을 때만 유일한 해 하나가 나오는 거야. 다른 케이스 한번 살펴볼까? x가 만약에 3보다 크고 x가 만약에 3보다 작거나 같다. 두 개를 연립하면은 그럼 해가 어떻게 나와요? x가 3보다 크다.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이걸 만족하는 해는 뭐지? 그렇죠. 이거 만족하는 해는 없다가 맞는 거야. 해가 없다가 정답이야. 왜냐하면 3이라는 녀석을 살펴보니까 3은 노란색 범위에는 들어가지만 하얀색 범위는 안 들어가잖아. 더 자세히 얘기하면요. 이렇게 특수해의 경우에는 같은 숫자에 대해서 둘 다 등호가 있을 때만 유일하게 그 A가 해가 되는 거고 하나라도 등호가 없다면 그러면 해가 없다가 정답인 거야. 알겠지? 이거 특수해는 문제를 볼 건 아니고 얘를 연계해서 다른 쪽으로 넘어갈 거라는 것만 미리 알아두세요. 자, 지금 재료 준비한 거야. 재료 1번이야 얘가. 재료 1번. 그 다음에 지금 할게. 재료 2번을 할 거예요. 재료 2번은 뭐냐면 아까 여기 우리 부등식으로 해 구하는 거는 다 끝났어요. 이것까지 해서 이제는 해를 통해서 부등식을 구하는 거를 할 건데 해 통해서 부등식을 구하는 거 이게 재료 2번이 돼요. 이거 첫 번째 내용이. 쌤 그럼 이거 재료 가지고 뭐 할 건데요? 아, 부등식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 그러니까 해 개수가 주어졌을 때 문제풀이 그거를 해볼 거야. 근데 지금은 얘기해도 뭔 말인지 모르니까 그냥 지금 각각 내용에 좀 충실해 주세요.
필수예제 6번으로 갑시다. 연립부등식 2x 플러스 5가 3x 플러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랑 x 마이너스 a 부등식에 미지수가 생겼네. 18 마이너스 3 곱하기 x 플러스 2의 해가 b보다 크거나 크고 4분의 15보다 작다. 선생님 얘기한 그대로 지금 보시면 부등식이 있고 그 다음에 해가 주어져 있네. 해가 주어져 있어서 이거 가지고 a를 찾아봐라 라는 문제인 거야. 아, 해를 주고서 부등식을 찾는 게 이런 형태로 나오는구나. 일단 가장 기본적인 형태, 해를 주고서 부등식을 찾는 기본적인 형태예요. 이게 재료 2번이야. 가보자고. 어렵진 않을 것 같아. 첫 번째 식을 풀면은 x가 넘기면은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딱 보니까 등호가 지금 위에 밖에 없잖아. 그런데 이 3보다 x가 크거나 같다. 다시 b보다 크고 4분의 15보다 작다. b보다 크거나 같고 4분의 15보다 작다라는 해는 여기 b, 여기 4분의 15. x가 이렇게 주어지는 거지. 근데 지금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가 이미 나왔으니까 얘가 뭘 뜻하는 거겠어? 여기 b 이상 이 부분을 뜻하는 거겠네. 얘를 다시 쪼개주면은 얘가 이렇게 위로 쫙 올라가는, 즉 b 이꼴 3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럼 반대로 얘를 풀면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얘는 4분의 15라는 해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정리하자고요. x-a가 18-3x-6이니까 넘어가면은 4x, 그리고 넘어가면은 이거 18에서 6 빼면은 12 더하기 a. 그럼 x는 4분의 12 더하기 a보다 작다. 그러니까 4분의 12 더하기 a가 4분의 15다. 따라서 a는 3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네요. 각각의 해를 구한다. 결국 각각을 풀어준다. 그 이후에 이 각각 숫자를 비교한다. 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크게 관심 가져야 되는 부분은 두 부분 정도 있어요. 첫 번째. 쉽게 나오는 경우는 이렇게. 등호가 있는지 여부를 가지고 바로 숫자를 볼 수 있는 케이스가 있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서 여기 등호가 보이는 순간, 아니 그 이전에 여기에 등호를 보는 순간 얘를 풀면 뭔가 x는 블라블라블라 하고서 뭔가 크거나 같다 또는 작거나 같다 라는 식으로 등호를 반드시 포함한 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런데 이렇게 나왔을 때 최종적인 답에 x가 b보다 크거나 같다랑 x가 4분의 15보다 작다가 나와 있어. 이 2x 플러스 5 등호를 포함한 식은 왼쪽을 얘기하는 거야? 오른쪽을 얘기하는 거야? 다시. 말이 어려웠나? 아니 여기 식은 등호가 있잖아. 부등식 자체에. 이거를 풀었을 때 b가 x보다 크거나 x가 b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식이 있고, 그 다음에 x가 4분의 15보다 작다라는 식이 있어. 위의 식을 풀었을 때는 b하고 여기 등호가 관련된 식이겠어? 아니면 4분의 15 등호가 없는 식이겠어? 당연히 있는 식이겠지. 여기서 있다고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등호가 있는 식에서 출발하면은 등호가 있는 범위가 나오는구나. 그럼 내가 다른 거 구하지 말고 너 어떻게든 한 번에 b만 구해봐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위에 있는 등호가 있는 식을 풀어줘야 된다고. 반대로 등호가 없는 식을 풀면은 얘가 등호가 없는 식이니까 내가 a를 구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이게 첫 번째, 등호가 있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는 첫 번째 방법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풀다 보면 이 부등호의 방향이 정해지게 돼요. 내가 위의 식을 풀었어. 위의 식을 풀었는데 지금은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왔어. 근데 예를 들어서 풀이하다가 실수해가지고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이건 맞는 거야, 틀린 거야? 얘는 틀린 걸 알 수 있지. 여기 등호가 있으면은 x가 b보다 크다인데 x가 뭔가보다 작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아시겠어요?
오케이. 재료 2번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메인 디쉬. 오늘 메인 디쉬 두 문제 하러 가자고요. 이번 시간 피날레를 장식한 메인 디쉬. 필수 예제 7번, 8번 연속해서 할 거예요. 아우 더워. 연립부등식 얘가 마이너스 3x 플러스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4가 해를 갖지 않도록 x의 범위를 구하여라. a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나와 있네요. 얘가 해를 가지면 안 된대요. 여러분 아까 해를 가지지 않는 상황 아까 봤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x가 a보다 작다, 그 다음에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 했을 때 이거 해 있었어 없었어? 얘가 해가 없었지? 그래서 얘가 재료 1번이 되는 거야. 여기 쓸 거야. 다시 우리 이 연립부등식을 풀기 위해서는 부등식을 만져주기 위해서 a를 결국에 구하는 건데 a를 구하는 거고 어쨌든 부등식을 기본적으로 그냥 A 미지수에 상관없이 풀어준다가 첫 번째 할 일이야. 뭔 얘기냐면 이거 정리해라 그거야. 3x 넘어가서 2x가 다시 마이너스 3 넘어가면은 4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네요. 따라서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스텝 1. 지금 한 거 뭐야? 미지수가 있는여도 상관없지만 미지수가 없는 부등식을 먼저 풀어서 수직선상에 표시해라. 오늘 계속 나온다. 이거 하려고 사실 아까부터 얘기했던 거야. 수직선상에 표시해라. 이것 때문에 수직선 얘기한 거야. 진짜 이 문제 때문에. 그 다음에 얘 풀어. 얘 풀면 x가 2a-4보다 작다 이렇게 나왔지. 잘 보세요. x가 2a-4인데 2a-4. 이제 얘가 어디에 위치해야 해가 없는지를 생각을 할 거야. 크게 영역은 지금 보면은 두 개가 있어요. 왼쪽과 오른쪽. 2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있어. x가 2a-4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이 부등식의 생김새는 왼쪽으로 뻗어나가는 그림일 거라고. 근데 왼쪽으로 뻗어나가는 게 얘랑 공통된 부분이 없으려면은 이렇게 있으면 좋겠다. 이게 첫 번째 아이디어야. 2a-4가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식으로 표현하면은 2a-4라는 녀석이 2보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작아야 되는 거야. 그거 맞는데 이게 1번. 작으면 성립하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죠? 이게 1번이에요. 이게 1번. 일부러 나 쪼갰어. 그 다음에 2번이 등호가 들어가도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거. 그게 2번이야. 그러니까 2a-4가 2랑 같아도 되면, 다시 얘기해서 2a-4가 2가 된다면 그때 해가 있어 없어? 없지. 우리 지금 해가 없도록 하는 거니까 그거 괜찮지. 2a-4가 2가 되더라도 그때 만족하는 x값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얘도 괜찮은 거라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2a-4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두 단계를 거쳐서 하는 거야. 먼저 영역을 표시하세요. 2a-4가 2보다 작다. 이거 영역을 표시하세요. 그 다음에 등호 여부를 판단하세요. 알겠니? 바로 예제 8번 연습해보자. 예제 8번에서도 비슷한 놀이를 할 거예요. 4-x가 2 곱하기 x-1, 그 다음에 3x-a가 2x,
식을 쫙 전개할게요. 정리하고 2x 마이너스 2, 4-x 쫙 넘기고 정리하면은 살짝 컨닝 해가지고 x가 2보다 크다가 나와요. 얘도 정리하면 얘는 바로 나온다.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와요. 이제 두 연립부등식을 풀 건데 x가 2보다 크다를 먼저 수직선 상에 표시를 해보죠. 그 다음에 문제는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가 한 개라고 나와 있어. 문제의 난이도를 위해서 우리는 정수 2개라고 바꿉시다. 정수 2개. 이거 만족시키는 정수가 2개다. 다시 x가 2보다 크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는 무언가 공통되는 해 자체는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걸 다시 x는 a보다 작거나 같다를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야 될 거라고. 이게 1번. 그 다음 우린 여기 정수 몇 개 넣기로 했어요? 2개 넣기로 했어요.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정수 2보다 큰 바로 다음 정수 3, 그 다음에 4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맞지? 그러면 여기 기준값 a라는 녀석은 4보다는 어떻게 해야 돼? 커야지. 4보다 커야 된다. 그리고 이게 함정이 이것만 보면 안 돼.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거 5를 봐야 돼. 5보다 어떻게 해야 돼? 작아야 돼. 만약에 얘가 5보다 커버리면 그럼 정수가 많아져. 그치? 여기까지가 1단계 영역 표시. 자, 이제 등호를 검증을 해보자고. A가 만약에 4면은 이때 만족시키는 정수는 3 있고 x는 a보다 작거나 같다이기 때문에 a가 4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여전히 4는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등호 들어가도 괜찮다. 반면 a가 만약에 5가 돼버린다면 a가 5가 되면은 그러면은 지금 만족하는 해가 3, 4, 5 3개가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5는 안 된다. 여기 등호는 안 괜찮다. 따라서 A의 범위는 4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다라고 결론 짓는 거라고요. 되니? 412번 한번 해보시죠.
풀이 절차를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보자. 이따가 쌤이 도와줄게. 세 번째 내용 보시면은 특수해를 가지고 해가 있을 조건, 해가 없을 조건을 살펴보는 거. 그 다음에 해를 통해서 부등식을 만들어가는 과정. 두 개를 재료로 이제 해가 아예 없을 조건, 그러니까 해가 없을 조건 혹은 해가 정수 몇 개를 가질 조건. 오늘 하는 내용 중에 가장 어려울 파트예요. 그거를 지금 연습을 해봤어요. 절차는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 일단 기본 부등식을 풉시다. 연립부등식 각각 존재하기 때문에 위에 부등식과 아래 부등식을 각각 풀어주는 거, 이게 첫 번째 할 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각각 푼 부등식을 수직선에 표시하세요. 지옥 가기 싫으면 진짜 해야 돼. 표시했으면 그 다음은 검증 단계야. 검증 단계는 다시 두 단위로 나눴어요. 첫 번째, A가 누구보다 클 건지 영역을 먼저 표시를 하자. 그러니까 이거 부등호 자체 크다 작다 이것만 표현하라 그 얘기야. 두 번째로는 등호가 되는지 검증하자 해서 마무리 지었어요. 쉬었다가 라면 맛있게 드시고 6시 5분 내에 만나도록 하죠.